자, 두 문항짜리 장문 독해인데요. 좀 경찰대 문제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하고는 조금 패턴이 달랐죠. 뭐냐면 되게 길게 쫙 하고 나왔습니다. 단락이 한 5단락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. 자, 특히나 이게 후반부에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빡빡했을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스킬로 좀 최대한 빠르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제목과 내용 일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보세요. 첫 문장을 딱 읽어본 순간 이 글의 종류가 느껴집니다. 볼래요? 자, 1970년도에 주니까 6월이네요. 6월 23일에 I had 시제 잘 보시고요. Just been mustered. muster 하게 되면 이제 징집하다, 모집하다, 소환하다 이런 뜻인데 had been mustered. 막 이제 징집 소환된 거예요. out of the army. 군대에서 이제 막 이제 소집 해제가 된 거네요. After completing my 1-year tour of duty in Vietnam. 우리끼리 발음은 베트남. 베트남에서 이제 의무 복무를 1년 동안 자, 이 글의 종류 뭡니까? 1년 동안 마치고 이제 막 돌아가고 있었대요. 이 글의 종류 뭐예요? 스토리텔링. 이야기 형태죠. 자, 다시 한번.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는 이 5단락에 걸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. 그럼 빨리 생각해 보세요. 이야기 형태의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교훈 전달입니다. 제목도 아마 그 교훈에 있을 거고. 또다시 한 발 더 생각해 봅시다. 그럼 그 교훈이 이야기 형태의 글은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? 흥부와 놀부의 교훈이 뭐예요? 권선징악 아닙니까? 우리가 권선징악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게 어디예요? 맨 마지막 부분. 그렇죠.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면 이 스토리텔링 형태의 교훈이나 요지를 잡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줄줄줄 다 읽기 전에 혹시 마지막 단락 정도에 가서 혹은 단락이 나눠져 있지 않다면 또 친절하게 단락까지 나눠줬지만 단락이 나눠져 있지 않다면 후반부 끝에 한 3분의 1, 두세 문장 정도로 가서 혹시 교훈 전달이 있나 하고 봐야 되는데 마지막 단락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. 그때 이후로 I have followed 하면서 첫 문장하고 시제 차이 느껴지는 거 느껴집니까? 시제 차이가 나죠. 그럼 이 시제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면요. 보세요.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다가 즉 스토리를 쓰다가요. 그죠? 뭔가 현재 시제를 쓰게 되면 교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레슨이요. 왜 그러냐고요? 보세요. 흥부와 놀부의 교훈이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자, 권선징악,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요 라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죠. 이렇듯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예요.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예요. 합니다죠.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전달할 때는 시제가 현재로 참 많이 바뀝니다. 알겠죠?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. 그럼 갑니다. 마지막 단락만. I followed their example and tried.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뭐 어떤 예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따르려고 했고요. tried 시도를 했대요. In different ways for different people. 다양한 방식들로 다양한 사람들에게. To do the same for them. 그들에게 똑같은 걸 했대요. 뭘 했는지는 아직 안 났어요.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이건 다 읽어야 돼요. 그게 뭔데요? 알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근데 친절하죠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. Like me, 나처럼 on that long ago plane ride. 오래전에 그 비행기를 타고 있던 나처럼. They will never know. 결코 모를 거야. Why a stranger? 왜 낯선 사람이 took the time, 시간을 들여서 to 이 부분 이제 느껴지죠? Extend the hand, 손을 내미는지. 즉 도움을 주는 거죠. 손을 내민다. 이 정도는 번역되죠. But I know. 하지만 난 알고 있어요. My attempts. 나의 시도가 읽어주고요. Since then 이거 중간에 낀 거죠. 그때 이후로의 나의 시도가 all because of that little girl. 그 작은 소녀 때문이고 her offer. 이게 명확한 교훈이 여기 나오네. her offer. 그녀의 제안은요. 혹은 제공. of a magazine. 잡지를 줬나 봐요. to a tired, scared and lonely soldier. 되죠? 피곤하고 scared, 겁먹은 상태. 그 다음에 외로운 이 군인에게 잡지를 하나 준 것이 has echoed, 막 울림을 주고 있는 거죠. throughout my life, 나의 삶 내내. 됐나요? 그래서 그 이후로도 나도 그녀가 나에게 잡지를 줬던 것처럼 이렇게 나도 뿌리고 있다. 도움을 주고 있다.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바로 갔을 때 느껴지나요? 정답 3번. 죄송합니다. 2번. A small act of kindness. 자, 작은 친절한 행동이 matters. matter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중요하다 이 뜻이죠. 중요하다. 후반부 내용만 가지고도 풀리잖아요. 이해됐죠? 그러니까 물론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다 읽으세요. 알겠죠? 다만 시간이 없다면 스토리텔링 형태는 이렇게 후반부에 집중을 했을 때 참 많은 경우에 교훈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, 그런데
이 와중에 우린 또 내용 일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. 그럼 내용 일치 문제는 선생님 이건 다 읽어야 되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이건 다 읽어야 풀 수 있죠. 다만 선생님 또 경험이 많잖아요. 그죠? 지난 정말 오랫동안 선생님이 이제 94년도에 맨 처음 수능이 치러진 그 시험지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험지들을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스토리텔링 형태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정말 많은 경우, 전부는 아니었어요. 근데 정말 많은 경우 핵심이나 교훈을 위해서 읽었던 정보만으로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. 여기도 보세요. 나레이터, 즉 화자는요. has to return to Vietnam in a month. 한 달 내로? 아니죠. 아까 1년이라고 얘기했었죠. 그죠? 아까 1년 내로 한 달 안에 되돌아가 그런 상황 아니었죠. 베트남에서 의무 복무를 끝내고 되돌아왔다고 얘기했었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. 나레이터는 had been one of the military personnel. 군인 중 하나였다. 네. 군인이었잖아요. 오케이. 2번인데요? 그럼 3번 볼까요? 나레이터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어요. 아니죠. 그 어린 친구에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문맥은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게 뭘 했겠어요? 잡지받고 도움을 얻은 거죠. 그 어린 친구는 having a good friend of the narrator. 그 나레이터의 좋은 친구. 아니요.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.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그 이후로 쭉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쭉 줬다는 거지. 그녀와 친구가 됐다는 마지막 내용 안 나왔죠? 그 다음 그 어린 친구는 follow the narrator's footsteps. 아니요. 내가 그녀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. 정반대 내용이죠.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? 2번이네요. 와우.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진 않지만 내용 일치 불일치마저도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래 교훈이나 핵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더라.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다 읽어야죠. 그건 어쩔 수 없죠. 하지만 후반부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지문을 접근해 보시는 걸 강하게 이렇게 권장하는 겁니다. 알겠죠?